가게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기만 하면 지는 증시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어제 동영상 올리자마자 판가름이 나버리더라고. 아, 그런가요? 바로 구체적인 링크도 보내주시고. 네. 덕분에 이제 탕수육 대짜를 꽁으로 먹게 생겼습니다. 근데 참 생각을 해보자고. 굳이 네. 탕수육을 꼭 그렇게 큰 거를 먹어야 되느냐는 거지. 내 말은 다 먹을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뭐 소자 정도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옆에 직원분 이제 같이 불러서 먹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짜장면은 그것도 그것도 뭐 같이 덤으로? 먹죠. 네, 가능합니다. 아, 맛집은 제가 한번 찾아놓겠습니다. 베껴 먹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야, 참. 그래도 네. 꽁으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아, 참 그렇습니까? 네,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데 잡아 놓으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야, 내 소자 이름 내가 좀 더 좋은 깐풍기나 이런 걸로 내가 메뉴 교체할 의향도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거를 딱 못 잡네. 오로지 탕수육이 제일 좋기 때문에 멘보샤는 그것도 그냥 별로예요? 예.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아니 그게 멘보샤. 아니고 탕수육 계속 살만 찌고 이제 막 속도 쓰리고 막 긁어요. 그러면 이게. 탕수육을 내리고 다른 걸 추가하시죠. 그걸 먹고 또 먹자고. 네. 그냥 탕수육에 짜장면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좀 증시가 하락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0.75%, 코스닥은 0.44% 하락은 했지만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세는 또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조를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와, 이게 외화로 따지면 20억 불이야. 그죠? 그렇죠. 그 정도죠. 20억 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유니콘의 기준이 1조잖아. 두 개의 유니콘 두 마리를 매일 쏟아 붓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엄청난 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3,900억 가까이 샀고요. 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6,600억, 1,1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3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고 네. 2,400억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장중에 3천을 잠깐 돌파를 했습니다. 아, 크게 돌파했었죠. 네. 깜짝 놀랐어. 미국 시장이 강했으면 강할 줄 알았는데, 야 정말 뜨겁더라. 그렇죠. 이 새해 초부터 벌써 3천을 이렇게 돌파할 줄 몰랐네요. 증권사 작년에 올해 전망한 거 이제 다 끝났어 다. 그렇죠. 전멸이야 전멸 이제 끝났어. 새로 자 증권사 리서치센터 새로 모이세요. 새로 모여서 새로 한번 짜보세요. 너무 겸손했죠. 네, 너무 참. 겸손했어요. 야, 참. 그러니까 박스권이 항상 머릿속에 이제 딱 뒷덜미를 잡고 있었던 거지. 박스권 마인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세로 간다. 13년 만에 강세장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13년 만에 강세장. 네. 그렇죠. 이 개인들이 2조 매수를 오늘 한 만큼 그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창구죠. 키움증권에서 계좌가 하루에 4만 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네. 신규 개설이. 예. 그 전날 4일에는 3만 4천 개가 개설되고 있어요. 예. 매일 몇만 개씩 계좌가 이렇게 개설되고 있는데요. 지난 네. 12월 달에는 한 달에 50만 개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고요. 4분기에만 95만 개 개설됐다고 합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 이 키움증권에서 국내 주식 매매가 된 약정 금액이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미쳤다. 네, 엄청난 미쳤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수급에서 따져보면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오늘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곧버스, 인버스 일단 그럴 것이고, 그죠? 너무 네. 불안했던 상황에서 저는 펀드 매니저들 미치기 직전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좀 이게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마인드에선 상당히 많이 팔아놨을 거거든.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일 것 펀드 같아요. 매도 자금 때문에도 안 그래도 팔아놓은 것도 많을 그러니까 것이고. 사지는 못하고 야 참 역사적인 해입니다. 20년, 21년 진짜 역사적인 해예요. 그렇죠. 오늘 증권주 움직임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하나투자증권이 장중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네. 16%로 마감을 했고 KTB는 14.5%, DB금융투자는 11%, 네. 키움증권은 한 5.6% 상승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소사이클 프랙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 흐름 속에 작은 흐름들이 있는 네. 긴 흐름 속에 작은 흐름들이 막 있는 건데 보통 증권주가 올라가고 금융주가 올라가면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대세 사이클도 끝나긴 할 건데 오늘 느낌에 보면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소사이클 하나 끝난 거잖아. 막 치솟던 게 한번 잠깐 쉬는 거니까. 네. 그러나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 그 고객 예탁금이 또 늘었잖아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과열에 따른 소사이클에 이제 한 사이클에 이제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다. 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주식시장 과열을 경계를 했고요. 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전을 해보셨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또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3차 네. 재난지원금을 또 11일에 지급 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이런 게 이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총액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시 과열은 또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네. 물론 이게 그 코로나 타격을 받은 일부 업종을 좀 네. 제한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동성 장세가 좀 너무 증시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미국에서 일단 먼저 보여준 것이고 지금 네. 한국에 나타나는 것이고 여하튼 저는 고객 예탁금을 잘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으니까 뭐 언제든지 조정은 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저희들 입장이 이거죠. 각도기 TV에서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예요. 갈 때까지. 네. 그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고 밸런스를 위해서는 현금 일부는 보유를 한다라는 네. 거.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비율이 막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현금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는데 현금 비중이 잘 안 올라요. 이거 이제 좀 많이 아시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현금을 늘려도 비율상으로는 잘 안 올라가. 네, 올리긴 그렇죠. 올렸는데. 주식이 또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쇼티지 얘기는 언제까지 계속 드려야 될지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주문을 넣으면 1년이나 대기해야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쳤다.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그 휴대폰 생산 라인까지 멈출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TSMC, 삼성전자도 AP 칩, GPU, 차량용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아도 1년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이 생산 계획표가 꽉 찼다면서 이제 8나노와 7나노 이하 EUV 공정 생산 라인이 특히 더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8인치 위주로 생산하는 이제 5위에서 한 10위권 업체 등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도 초미세 공정이 불가피한 아날로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파워 반도체 주문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들은 주로 TV하고 가전 제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집콕 현상 확산으로 이제 이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2위 업체죠. 그 세계 10위이고 이 DB 하이텍 공장도 지금 풀 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외 팹리스 업체 주문으로 상반기까지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파운드리 캐파 부족에 따라서 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제품 생산 차질을 걱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우디, 그다음 폭스바겐 그룹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1분기 생산을 줄일 계획이고요. 일본 가전 업체들도 블루투스 칩 부족으로 제품 출시를 한 10주 정도 연기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최소 1년 정도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럼 누가 좀 불러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휴대폰에 비해서 자동차 생산 대수가 한 1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개수는 더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쓸까?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쇼티지가 어디까지 갈지도 감이 잡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MLC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근데 칩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인다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 그리고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7위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음흠. 네, 근데 이거는 뭐 아너 브랜드를 매각을 그렇죠. 했으니까 아무래도 다 예상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전망을 했고요. 2021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3억 6천만 대가 팔릴 것이다라고 많이 전망을 거의 했습니다. 1억 각대 가까이 더 팔린다는 얘기네요. 네, 작년 대비 9% 증가한 규모고요. 신흥 시장 성장으로 기기 교체가 활발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위는 이제 삼성전자가 1위고요. 2억 6,700만 대 판매량을 예상을 했고요. 본인들은 3억대 얘기했고요. 네, 2위인 애플은 2억 2,900만 대, 3위는 샤오미 1억 9,800만 대입니다. 4위, 5위는 이제 오포, 비보가 차지를 했고요. 6위는 트랜션이라는 업체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밀려서 이제 화웨이가 7위 4,500만 대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랜션이 안 와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애플이 2등이라고요? 놀라운 일이네요. 네, 애플이 2등입니다. 그것도 무려 2억 3천만 대? 비싼 폰을 파는 애들이? 네,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놀랍다고 얘기하면 머리를 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네. 애플의 밸류 체인은 무엇일까? 애플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준비해 오셨어요? 그럼요. 대단하네.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네네. 네, 아이폰 13 이제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각각 한 1억 2천만 대, 4천만 대씩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그렇죠. 네, PCB 쪽하고 OLED 소재 쪽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PCB 쪽은 아이폰 13 전 모델의 RF PCB 이 경연성 회로 기판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RF PCB는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5.4인치, 6.7인치 패널에만 썼고요. 6.1인치의 이 두 종에는 멀티레이어 PCB를 탑재를 했었습니다. 네, 아이폰용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RF PCB를 공급해온 이제 회사로는 삼성전기, BH, 영풍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는 이제 사업 철수를 검토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 BH와 영풍전자가 아마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일본의 PCB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M11로 불리는 재료 세트로 OLED를 만들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갤럭시 S21 모델에 적용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3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M11 재료사로 삼성 SDI,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를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쪽 밸류 체인은 좀 더 깊이 공부하면은 분명히 또 대수가 투자 기회가- 늘어나니까 대수가 우상향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면 대수가 늘어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예. 투자 기회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증시 과열을 걱정한 것처럼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조정장을 전망하는 이런 자료도 나왔는데요. 뭐 세 가지 이유를 뽑았습니다. 일단 이제 현지 시각 4일에 모건 스탠리 CIO가 고객들에게 전하는 노트가 있나 봐요. 네.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위험 보상 기능이 악화됐다. 약세장이 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승세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새해에는 적어도 10%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증시 하락을 유발할 촉매 세 가지로는 조지아주 선거 결과 요거는 조금 지나서 새벽 2시쯤 네. 7일 새벽 2시쯤 아마 네.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실적 전망을 하향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으로 뽑았는데요. 이달부터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35,000불? 지금 거의 지금 34,580. 네, 거의 35,000불. 네. 미쳤다. 미친 거 맞네 진짜. 네. 오늘 완전 미친 전반적으로 미쳤네. 네. 네, 이 비트코인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고 CIO가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 변동성 있는 거는 그 뭐 일부는 가능성 있는 얘기일 거는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시장 동향 살펴드리면 그냥 해외 시장은 뭐 지금 홍콩 0.2% 올랐고 상하이는 0.63%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항생 그 HSCI는 1.37% 많이 올랐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눈에 띈 대목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6.2bp나 치솟으면서 1.017이에요. 0.9 1% 넘었네요. 1%가 넘었어요. 네. 최고가 한 0.96, 97 뭐 이 정도 됐었을 텐데 훅 하고 그냥 뚫은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될래나?
채권 발행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또는 아주 박빙이거나 그렇죠. 예상보다 박빙이거나 그래서 네. 민주당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이 되는 쪽으로 가거나 자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지금 보셨죠? 금리 푹 뜁니다. 금리 팍 뛰면서 그러면 달러도 또 약세.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흥국이 대안이 되죠. 원자재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비트는 벌써 뛰고 있는 거고 예. 금값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값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뛰는데도 찍어 눌림을 당하고 있다. 증거금을 늘리고 그다음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는 이런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찍어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도기 팁 참 착하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 이런 정리 다 해주고 말이야. 너무 떠먹여 주는 거 아닌가 싶어. 네. 사실은 저희는 물고기를 드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물고기를 직접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물을 던져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금융의 전사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물고기 줘, 물고기 줘, 물고기 이러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낚시 도구를 드리고 그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줬다. 다 떠먹여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FD 네. 관련된 소식인데요. CFD의 양도 차익을 올해 4월부터는 양도 소득세 형태로 과세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CFD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거금만 증권사에 내고요.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사고 팔고 이거 매매를 대행하는데요. 여기서 네. 발생하는 차익만 정산을 합니다. 고객이. 네.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 다시 할게요. 개인이 계약을 맺죠. 증권사하고. 그래서 증거금만 납부해. 예를 들어 1억을 납부해서 10억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차익만 여기서 결산을 하니까 요거는 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 차익 나고 이런 것들을 소득이라고 인지를 시켜서 과세하겠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 게 아니야. 내 게 아니고 증권사 걸 왔다 갔다 증권사 북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네 거야. 그렇죠. 증권사가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얘네한테 결제가 떨어지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잠깐 빌려 탔을 뿐이지. 내 차가 아니라니까. 난 택시 잠깐 탄 건데. 네.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는 소득의 개념이 없다 했는데 이거를 과세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4월부터 이 개정안의 효력이 발효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CFD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3월까지 물량을 청산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건 청산하겠지. 네, 게다가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막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매도가 한 방에 만약에 쏟아진다면 네. 분명히 뭐 증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하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엮이면 개별 종목은 어제 뭐 우리 바이오가 어디죠? 말레이시아는 바이오가 공매도 재개되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3월 중순부터고요. 이 CFD는 4월부터니까 그래도 네. 공매도 일자가 좀 빠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 두 개가 엮이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 업종 쪽으로 아마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개별단 종목에서 많이 오른 주식들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주식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런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의 예로는 바이오가 그랬다라는 그렇죠.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인 그 터전 위에 지금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돈의 문이요? 네. 네. 돈의 문. 돈의 문. 오늘 우리 밑에 건물 밑에 보니까 성벽이 있더라고.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건물 빌딩 안에 네.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 깜짝 이 동네는 땅을 파면 그냥 성이 나와. 그죠? 이 건물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성이 나와서 그거를 재현해놨. 아주 재미난 걸 오늘 보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10만 기념 방송을 그 성벽에서 저희가 한번 찍어볼까 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공장소라서 아마 유동인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좀 시끄러울 것 수도 같은데. 있죠. 네. 리포트처럼 이렇게 하든가. 하지만 배경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거기서 한번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돈의 문의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네. 네, 한국 금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저희가 올해 수익률 잘 되고 있죠? 그럼요. 네. 덕분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덕분에 이게 본인 실력이죠. 네. 저희 올해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탕수육을 또 맛있게 먹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